속보입니다. 소상공인 3분기 정책자금 공고가 나왔습니다. 정책자금이 분기별로 나오기 때문에 이번 포함해서 딱 2번 남았습니다. 정부에서 하는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오늘 제가 소개하는 것이 전부니까 어떤 정책자금인지 이름만이라도 꼭 체크하시고요. 제발 사기꾼들에게 속지 마십시오. 정보가 곧 돈입니다. 돈이 되는 정보, 여의도 정보맨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바로 들어갑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사이트에 가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소자공 카페 들어오시고 메인 페이지에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클릭하셔야 되겠습니다. 네이버 가셔서 소상공인 정책자금 검색하셔도 돼요. 그런데 워낙 가짜 사이트들이 많아서 제가 바로 가기 드리고 있죠. 자, 그러면 소상공인 정책자금 사이트에 왔습니다. 그럼 밑으로 내려가 볼까요? 자, 밑으로 내려가 보면은, 자,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대리대출 접수 일정 안내 나오죠. 자, 요거 확인하시면 됩니다. 7월 1일부터 들어가고 마지막 정책자금은 대리대출에서 4분기, 그러니까 10월 1일이죠. 그러니까 이번에 들어가는 건 3분기 거. 그럼 뭐가 있느냐? 일반자금, 소공인 특화자금, 긴급경영 안전자금, 장애인, 청년, 대환대출 이렇게 6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 빼고는 없어요. 이건 대리대출 중에서 물론 직대도 있는데 직대는 거의 없고요. 지금 지난번에 소개해드렸던 요거 혁신형 소상공인만 이번에 이제 들어가는 거지 나머지는 거의 없습니다. 지금 이거 소상공인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 끝났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소개되지 않는 정책자금은 여러분 다 가짜예요. 그러니까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정부에서 하는 거, 민간은행 말고 정부에서 하는 건 이런 겁니다. 저한테도 문의가 계속 와요. 어떤 기관에서 무슨 어떤 협회에서 뭐 소상공인 정책자금 돈 빌려준다 하던데 그거 맞는 거예요?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정부에서 하는 거는요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밖에. 그러니까 이름만이라도 알아두세요. 이름만이라도. 그리고 사설기관에서 뭐 연기한다 하는 거는 믿지 마십시오. 너무 많이 사기에 당하신 경우가 더 많아서 조심하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자, 어쨌든 간에 이게 떴어요. 자, 7월 1일부터 들어갑니다. 그럼 공문은 어디 있느냐? 자, 요 사이트 밑에 보시면은 6월 28일 날짜로 해서 대리대출 안내 이렇게 떠 있습니다. 지난번에 소개해드렸던 거는 요거였죠. 6월 27일에 했던 거. 이 혁신성장촉진자금. 요게 이제 직대고요. 위에 있는 거는 이번에 3분기는 뭐야? 이거 대리대출 정책자금이 뜬 겁니다. 그래서 이거 중요하죠, 지금. 그래서 여기를 클릭하시면 공문 밑에 다 있습니다. 요 공문 다 있으니까 이거를 보시고 신청하시면 돼요. 그리고 신청은 어떻게 가느냐? 자, 대출 신청. 이번에 나온 게 대리대출입니다. 요 대리대출 쪽으로 가시면 돼요. 대리대출 신청 쪽으로 가셔서 본인 인증하시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는 정책자금 사이트에서 어떻게 신청하는지 봤으니까 뭐가 있는지 요 공문 보면서 우리 하나하나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문 보겠습니다. 자, 공문 빠르게 알아볼게요. 자, 7월 1일부터입니다. 자, 9시부터예요. 여러분 잘 알아두시고, 자, 예산 소진 시 자금별 조기 마감인데요. 인기 많은 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 고용 연계 자금 빨리 소진되고요. 장애인 기업 이것도 빨리 소진됩니다. 별로 신청 안 할 것 같죠? 근데요, 이 제일 빨리 소진돼요. 왜? 청년 고용 연계 자금은요, 아래 3가지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면 됩니다. 업력 3년 미만의 청년 대표, 전체 상시 근로자의 50% 이상의 청년 고용 소상공인, 최근 1년 이내에 청년 근로자 1인 이상 고용하고 유지 중인 소상공인. 그렇기 때문에 요게 빨리 소진돼요. 7천만 원짜리고요. 5년에 2년 거칩니다. 기준금리 지금 기준금리가 잠시만요. 여기 나와 있네요. 3.43. 정책자금 기준금리다. 3.43이에요. 3.43. 네. 이자는 이렇게 돼 있고요. 장애인 경우 2%니까 그래서 이제는 굉장히 빨리 인기가 많죠. 그래서 첫 번째 일반 자금이 있고요. 이거는 업력 무관입니다. 소상공인 누구라도 신청할 수 있어요. 일반 자금, 긴급경영은 일시적 경영 애로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긴급경영에는 지역경제 위기도 있어요. 그런데 일시적 경영 에러도 할 수 있는데요. 요거는 조금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긴급경영 자금은 이거는 뭐 나중에 하면 설명드리고요. 그래서 일반 자금, 뭐 긴급경영, 그 다음에 장애인, 청년고용, 소상공인 특화자금, 요거는 보통은 특화자금은 제조업 쪽이 많거든요. 아무튼 간에 이렇게 되어 있고,
대안대출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보시면 대안대출이 4.5% 그러니까 7% 이상 금리를 4.5%로 이제 낮춰주는 겁니다. 이게 대안대출이죠. 5천만 원 한도로 되어 있고요. 10년이에요. 분할 10년. 그렇기 때문에 참 잘 나온 제도긴 한데 너무 대상자가 협소하다. 조건이 너무 까다롭죠. 조건이. 그래서 오늘은요. 제가 이 6가지 중에서 이 대안대출을 한 번 더 설명드릴 겁니다. 요거 너무 중요해서. 자, 아무튼 간에 지금 일반자금은 기준금리 플러스 0.6%포인트 정도 가산금리 붙여서 책정이 되고요. 7천만 원에 5년이고요. 긴급경영 기준금리고 7천만 원에 5년 이렇게 돼 있고 요거 한번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 쭉 내려가 볼까요? 뭐 쭉쭉 나오죠. 자, 보증기간 또는 금융기관에서 보증 및 대출 거절 시 자금 대출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자, 대리 대출은 어떤 형태죠? 이런 형태예요. 자, 보증서 대출 같은 경우가 일단 소진공에서 아까 얘기했던 그 소진공에서 지원 대상 여부를 판단하고요. 그럼 보증기관 온라인 방문 접수해서 이제 보증서를 발급받고요. 대출 기관 어디에 은행이겠죠. 금융기관에서 보증서를 통해서 대출을 받는 이게 대리대출 구조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소진공 가서 소상공인 확인서 띄는 것까지 잘 띄어요. 그죠? 지원 대상 여부 판단해서 당신은 지원 대상입니다 라고 하는데, 자, 여기서 막히거나 여기서 막히죠. 여기서 된다고 그래서 당신이 소상공인입니다 라는 것만 확인하는 거예요. 그거는 당신이 소상공인이기 때문에 일단은 신청 대상은 맞습니다 라는 게 확인서고요. 보증기간 딱 갔는데 이 사람이 더 이상 이제 보증이 안 나오는 거죠. 한도가 꽉 찬 거예요. 그럼 여기서 발급 거절당할 수 있고요. 보증서를 잘 발급 받았어. 그런 다음에 은행 갔는데 은행 자체 심사를 보거든요. 또 은행 자체 심사에서 통과가 안 되면 여기서 또 까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자금이 참 좋긴 좋아요. 금리도 싸죠. 그 다음에 장기로 갚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하시는데 좀 요즘에 워낙 많이 받으셔서 대출을 많이 받으시다 보니까 한도가 안 남아있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옛날 같았으면은 신청하면은 어차피 한도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냥 스무스하게 다 지나갔을 일도 요즘에는 한도가 워낙 많이 차 있어갖고 안 될 가능성도 굉장히 크죠. 그래서 일단 진행 절차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대리대출의 특징입니다. 보증서 받아서 은행 간다. 은행에서 취급한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오늘 좀 디테일하게 말씀드린 거는 이 대안대출 말씀드릴 겁니다. 물론 시간 되면은요, 제가 차차 이거 다 설명드릴게요. 요거 다 설명드릴 텐데, 오늘은 이 중에서 이 6가지를 설명해 드렸고, 여기에서 대안대출만 좀 자세하게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대안대출이 아니라 일반자금 신청할래요. 그러면은 아까 제가 알려드린 공문 읽어보시고 일반자금 그냥 신청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가보겠습니다. 자,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리대출 안내 자료. 요거 이제는 공문에 같이 나와 있어요. 7월 달이죠. 이 중에서 뭘 본다? 바로 대안대출 쪽으로 바로 33페이지로 바로 가보겠습니다. 자, 대안대출은요, 여러분, 이게 원래 정책자금 중에서 큰 카테고리 중 하나인데, 이게 어느 순간에 이런 분기별로 들어가는 걸로 이제 이번에 대리대출식으로 이제 계속 나오고 있죠. 이 대안대출이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원래 없었습니다. 이 대안대출은. 다른 이름으로 있었다가 코로나 있고 나서 정말로 많은 소상공인들 어렵다 보니까 정부가 그러면 7% 이상 금리를 4.5% 정도로 원래는 5.5% 이랬는데 조금 더 낮춰주죠. 그래서 4.5%로 낮춰줄게. 요거를 대안할게. 근데 10년 동안 나눠서 갚어. 굉장히 좋은 상품이에요. 굉장히 좋은 제도인데 근데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은 조건이 너무 까다롭죠. 보세요. 중저신용자야 되고요. 첫 번째가 839점 이하여야 됩니다. 그 이상은 안 돼. 839점 이하여야 되고요. 미만 아닙니다. 이하여야 되고요. 자, 이게 중저신용입니다. 소상공인이 이거는 다 해당하시죠. 예, 다 소상공인일 거예요. 보유한 대출 중 그러면 기간이 어떻게 돼요? 8월 31일 2023년 8월 31일 이전에 취급된 뭐요? 사업자 대출이에요. 다시 한번 이게 너무 까다로워요. 8월 31일 이전에 취급된 사업자 대출입니다. 사업자 대출.
자, 8월 31일은요, 갱신 채무, 이후 갱신 채무 됩니다. 이거 돼요. 8월 30일 이전에 취급한 거, 이렇게 8월 30일 이전 취급 및 9월 이후 갱신 채무, 이거 되고요. 사업자 대출해야 됩니다. 근데 사업자 대출은 신용담보 무관해요. 그냥 그 대출 자체가 그냥 사업자 대출이면 됩니다. 자, 요거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 뭐요? 보유한 대출 중 성실상환 중이면서, 그럼 성실상환의 기준이 뭐냐 이거죠. 최근 3개월 내에 계속하여 30일 이상 연체가 1회 이상 또는 10일 이상 연체가 4회 이상 발생한 사실이 없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보세요. 30일 이상 연체가 1회 이상 없는 경우, 10일 이상 연체가 4회 이상 없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 이런 성실상환하신 분들이 또 대상이 되고요. 자, 그러면 성실상환 중이면서, 자 보세요. 여기서 중요합니다. 은행권, 비은행권의 고금리 대출 또는입니다. 또는. 그래서 이 대안대출은 유형 1과 유형 2로 나눠져요. 자, 여기까지는 공통이에요. 근데 유형 1은요, 고금리 대출. 유형 2는 만기 연장 애로가 있는 대출. 이해되세요? 자, 유형 1은요, 고금리 대출. 유형 2는 만기 연장 애로가 있는 대출을 대안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전에 있는 공문은 보시면요, 이 순서가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보세요. 자, 대안대출 이렇게 나오죠? 대안대출은 뭐가 돼 있어요? 유형 1이 고금리 대출이고 만기 연장 애로 대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진행 방법이 다릅니다. 진행 방법이 달라요. 자, 소진공 가서 지원 대상 확인하는 건 똑같아요. 아, 이 사람이 대안대출 확인 대상자가 맞습니다. 여기까지 똑같아요. 그런데 이 고금리 대출 같은 경우에는요, 그냥 이 대안대출 접수 심사 진행이 됩니다. 자체 대상 여부 확인 및 자체 심사에서 바로 가요. 그런데 만기 연장 애로 대출은 뭐냐 그러면 내가 이제 만기가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기존 은행에서, 여기죠. 기존 은행에서 더 이상 만기 연장 안 됩니다. 상환하세요. 라고 통보가 온 거예요. 그럼 나는 당장 갚을 수가 없잖아요. 상환할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 이 만기 연장 애로 대출로 대환이 되는 건데 이게 유형 2입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느냐? 기존 대출 가서, 기존 그 대출 은행을 가서 만기 연장 애로 확인서를 발급하셔야 돼요. 이거는 그냥 은행 가서 물어보면 다 압니다. 은행원들이. 예. 그 대출계 그 여신 쪽에서 다 알아요. 무슨 얘기인지. 만기 연장 애로 확인서 발급해 주세요. 그러면 압니다. 그래서 기존 대출 은행에 가서서 만기 연장 애로 확인서를 발급받고 심사 여부를 보는 거예요. 그럼 이분들은 만기 연장 애로 대출로 빠지는 겁니다. 자, 아시겠죠? 그래서 갈아타는 거예요. 그래서 유형 1과 유형 2로 나눠져요. 이 대안대출이. 이거 차이점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자, 가볼게요. 자, 그럼 고금리 대출의 기준이 뭐냐? 자, 은행, 비은행권. 이거 비은행권 됩니다, 여러분. 비은행권 돼요. 자, 비은행권 어떻게 돼 있어요? 저축은행, 여전사, 상호금융, 보험사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죠? 다시 한번 저축은행, 여전사, 상호금융, 보험사. 자, 비은행권도 돼요. 비은행권 이거 별표 한 3개는 쳐야 됩니다. 은행만 되지 않습니다.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4.5로 낮춰주는 거죠. 이게 바로 고금리 대출, 대안대출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내가 7% 이상 고금리가 있다, 은행, 비은행권이 있다 그러면 갈아타는 겁니다. 자, 이게 유형 1이고요. 그럼 만기 연장 애로도 있잖아요. 이 만기 연장 뭐야? 은행권의 만기 연장이 거절된 대출. 어떤 은행권? 이런데 은행권. 예, 여기 나온 은행권. 웬만한 은행 다 됩니다. 총 15곳이죠. 자, 여기에서의 만기 연장이에요. 신청일 현재 기준 3개월 이내의 만기 도래 대출에 대해 3개월 이내의 만기 도래 대출에 대해서 은행으로부터 만기 연장 등이 거절된 경우 유형 2로 가셔서 이쪽으로 해서 대안대출 신청하시면 되는 거예요. 꽤 많을 겁니다. 예, 막상 지금 상환하라고 압박하는 곳 있죠? 아, 이번에 더 이상 재계약 안 됩니다. 예, 무조건 상환하세요. 예, 만기 도래해서 이제 상환하셔야 됩니다. 이런 분들 많아요. 3개월 이내에 만기 도래가 됩니다. 자, 이런 분들 뭐예요? 갈아타라 이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대안대출이 이제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건이 이런 조건이에요. 예, 이런 조건입니다. 참 제도는
잘 만들어주고 제도는 좋은데 야 이거 조건이 너무 까다로워. 자, 융자 조건은요 5천만원까지요. 5천만원에 이제 갈아탈 수 있는 거고요. 자, 뭐 한도 차감 나오고 이것도 참 중요합니다. 2022년 대안대출 받았던 분들, 또한 2022년에서 24년 저금리 대안 프로그램을 지원받은 경우, 자, 이런 분들은 이제 대환 실행에서 차감한다. 기존, 이건 마이너스 친다. 기존에 받았던 거. 그런 얘기예요. 자, 중요한 건 아닙니다. 물론 여기 해당하신 분들이 있으면 중요하겠지만은, 한번 본인들이 여기 해당하는지 보시고, 자, 대출 금리는 연 4.5% 고정금리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7% 이상을 4.5로 나눠주고 4.5로 나눠서 갚게 되고요. 어떻게 나눠갖는다? 10년 동안. 거치 기간이 없어요. 10년 동안. 너무 좋죠. 10년 동안. 그래서 제가 매번 말씀드린 거예요. 10년 분할 상환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정부도 있습니다. 그게 뭐야? 이거 대안대출이긴 한데, 근데 이게 너무 조건이 까다롭다고 말씀드렸죠. 금방 위에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조건이 까다로워. 참 좋긴 좋은데 10년 좋죠. 이게 문제예요. 이게 조건이 너무 까다롭다는 거. 그거 아까 보셨잖아요. 그 조건을 다 맞춰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요 내용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좀 그 대안대출을 활용했었으면 좋겠어요. 그 조건에 좀 맞는다 하시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한번 알아보셔서 갈아타기를 해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정부도 잘 만들었는데 좀 현장에서 좀 나가보시면 좋겠어요. 이게 지금 소상공인 분들이 너무 하고 싶어하는, 정말로 좋아하는 상품 중에 하나고 제도 중에 하나인데 대상자가 너무 협소하다. 이거를 좀 늘려줘야 된다는 목소리를 좀 귀담아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잘 만들었으나 실효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거, 이거 꼭 다시 한번 좀 강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정보 여기까지입니다. 자, 너무 중요합니다. 이 정책자금 3분기 정책자금 나왔기 때문에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소상공인 정책자금 사이트에 오시고요. 여기에 쭉 내려가시면 여기 공지사항에 제가 금방 우리가 같이 본 공문이 여기에 다 나와 있단 말이에요.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클릭하셔서 밑에 여기 서류 있으니까 이거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대안대출 중심으로 이제 여러분께 말씀드렸는데, 다른 대출도 다 있으니까, 정책자금 있으니까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권유드리겠고, 그 다음에 정말 궁금한 거 있으면 여정님, 저는요 이 중에서 저는 이게 좀 자세하게 알고 싶어 하시는 분들, 뭐 대표적인 게 일반 자금이겠죠. 소공인 특화 자금은 제조업 중심이라서, 이건 제조업 중심에서 많진 않아요. 대상자가 사실. 이건 제조업 중심이다 보니까. 그래서 보통 여러분 일반 소상공인들이 신청할 수 있는 게 일반 자금, 청년 고용, 대안대출 정도. 왜냐하면 장애인 경우는 장애인이 계셔야 되니까 그럴 거고. 긴급 경영 안정 자금도 이건 일시적인 경영 애로인데 대부분이 이제 재해라든지 이런 것들입니다. 재해가 있다라든지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이지도 않고, 이건 또 말이 또 긴급 경영 안정 자금인데 좀 말처럼 그렇게 되지 않는 자금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이런 게 궁금해하신 분들은 댓글 주시면 제가 또 그 중심으로 좀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대안대출 중심 알아봤고요. 7월 1일부터 들어간다는 거 말씀드렸으니까 꼭 관심 있는 분들 꼭 신청하셔서 꼭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여정가족님들 남아 계십시오. 인사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안내 말씀드립니다. 우리 여정대학, 우리 여정 아카데미에서 블로그 기초반 운영하고 있습니다. 심화반도 있는데요. 7월 달에는 기초반 운영됩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실 때 항상 이 수업은 매달 있습니다. 매달.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거 늦게 봤는데, 아니 걱정할 필요 없어요. 이건 매달 있기 때문에 만약에 8월 달에 보셨다 그럼 9월 달 강의 신청하시면 되고, 내가 뭐 10월 달에 봤다 그럼 11월 달 강의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소상공인 분들이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강의를 하는 취지는 그렇습니다. 저는 뭐 후원이나 뭐 이런 게 막 그 광고, 이런 어떤 후원 광고를 안 하죠. 왜? 정확한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유튜브 제작비를 저는 떳떳하게
제가 이렇게 대학에서 이제 겸임교수로 있다 보니까 대학에서 가르치듯이 우리 소상공인 분들에게 질 좋은 교육을 해드리고 여기서 이제는 나오는 수강비로 유튜브 제작비에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떳떳하게 이렇게 열심히 땀 흘려서 번다라는 거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이제 시작하게 됐어요. 이 수업이. 여러분은 이제 블로그 마케팅에 대해서 정말 시장이 소상공인 분들이 블로그는 기초거든요. 정말 기본이거든요. 마케팅에서 온라인 마케팅에서. 그래서 블로그를 먼저 배우고 그래서 블로그 기초 심화 그 다음에 스마트 스토어까지 그 다음에 스마트 플레이스까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강의입니다. 그래서 기초반이에요. 이거 무조건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부터 시작을 하니까 7월 달에 있고요. 자, 지금 요쪽으로 링크 타시면은 신청할 수 있고요. 아니면은 네이버 가셔서 여정대학이라고 이렇게 검색하시면 돼요. 여정대학 검색하시고 쇼핑 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쇼핑. 이렇게 쇼핑 쪽으로 누르시면 돼요. 쇼핑 누르시면 이렇게 떠 있을 겁니다. 7월 반. 그래서 들어오셔서 스마트 스토어에서 신청하셔도 되고 그래서 편하신 대로 신청하셔서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언제부터 들어가냐면 7월 2일부터 들어가요. 화요일마다, 매주 화요일마다. 그래서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신청하셔서 같이 또 수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질 좋은 강의, 믿을 수 있는 강의죠. 제가 대학에서 하는 강의 그대로 여러분께 조금 더 실전적으로 알려드리니까 믿을 수 있는 강의니까 같이 공부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여정과장님 인사하고 마무리 지을게요. 자, 3분기 정책 자금이다 보니까 조금 오늘 영상 얘기가 좀 길어졌습니다. 좀 디테일하게 설명드려야 정책 자금을 처음 접하신 분들도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대안대출 얘기 좀 들었는데 이번에 이제는 7월 달에 또 종합대책이 나옵니다. 맞춤형 대책이 나와요. 그래서 요거랑 별도로 또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얘기가 나올지 여러분 한번 꼭 모니터링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나오는 대로 바로 말씀드릴 거고 7월 달에 바빠요. 사실 이렇게 3분기 정책 자금도 들어가죠. 직대도 들어가죠. 그 다음에 정부가 얘기하는 종합대책, 맞춤형 대책 나오죠. 그래서 7월 달에 아마 정신 없으실 겁니다. 그래서 매번 이 방송 모니터링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건설적인 정책적인 대안, 이런 건 이랬으면 좋겠다, 저런 건 저랬으면 좋겠다, 여러분의 의견. 왜 소상공인 분들이시니까, 자영업자 분들이시니까, 특고 프리랜서 분들이시니까 여러분의 의견 낼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대안대출 너무 조건이 까다롭죠. 이런 건 좀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건설적인 대안, 의견을 많이 주세요. 그래서 댓글에 많이 달아주십시오. 매번 제가 읽으면서 많이 건의하고 있습니다. 저도 제 나름대로. 그래서 바뀐 것도 많고 지금까지. 그래서 조금 더 좋은 실제적인 정책들이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의 목소리를 많이 높여주십시오. 자, 우리 인사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기까지 여의도 정보맨 여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